그 월급에 잠이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머니스토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잠시 우리가 참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죠? 예. 이게 이 방송은 조금 신이 나야 되는데 사실은 네. 신이 안 나요. 신이 안 그죠? 나요. 신이 안 나고 이게 방송은 참 즐겁게 하고 뭔가 도취된 듯이 빨려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참 그런 게 안 돼요. 이게 좀 이성적인 것으로 하려고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도 네, 맞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래서 지금 최근에 계속 이제 몇 차례 방송을 하는 것들은 거의 그냥 이제 팩트, 그죠? 예, 사실 위주로 이렇게 정보 전달 위주로 좀 차분하게 나가는 방송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죠? 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초파일이 언제 스카탄신일이 5월 며칠이죠? 달리 걸리는 바예요. 6일? 5월 6일 아닙니까? 5월 6일입니까? 네. 연등들이 가로수마다 그죠? 예, 길거리마다 연등들이 쫙 크게 있는 게. 저는 좀 궁금한 게 저 연등을 어디 절에서 직접 다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다는 건가요? 아, 그걸 모르겠네. 저도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조계사에서 어떤 그 사찰 종단에서 다나 그 구에서 달아주진 않을 것 같아. 그렇죠. 그죠? 구에서 달아주지 않을 것 같고. 근데 공공시설에 다는 거잖아요, 지금. 공공시설에 허가를 받겠죠. 특별한 날이니까. 그렇겠네요. 그죠? 네, 특별한 날이니까 허가를 받아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은퇴 생활비 관련돼서 저희가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00세 시대 은퇴에 대한 화두, 은퇴 리스크는 아무도 비켜가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그죠? 예. 리스크가 많죠. 그렇죠. 조금 전에 우리가 방송 전에 잠시 이야기를 한번 우리끼리 나눴지만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지금 한 5, 60대 또는 6, 70대 분들 은퇴를 하신 분들 네. 현직에서 나오신 분들이 뭐 그분들은 이제 국민연금에서 상대적인 수혜자잖아요. 그렇죠. 수혜자인데 네. 그런 국민연금 그다음에 또 어떤 본인이 이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을 영모기지를 통한 주택 연금화 시키고 네네. 또 이제 본인들이 조금 가지고 그던 그 이렇저런 가입했던 예적금들 네. 또 뭐 연금들 이런 것들을 환산해 나가면 그게 조금 부족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절제하고 네. 이렇게 하면은 얼핏 뭐 이렇게 크게 문제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당장에 100세를 생각하면 그렇죠. 100세를 생각하면 네. 이게 참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그거 시간을 조금 더 연령대를 이렇게 땡겨 오면 진짜 20, 30대, 40대, 특히 40대. 그렇죠. 그죠? 근데 네, 또 이제 그런 100세 않죠. 시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아유, 난 100세까지 안 가. 에휴.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빡세게 준비 안 해도 돼. 근데 문제는 네. 가면 어쩔 건데. 그래. 가면 어쩔 건데. 네가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나? 그렇지, 못 죽지. 아니야. 다 살려내요, 기술이. 그죠. 그리고 네. 진짜 참 그런 억지스러운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네. 그게 쉽지 않아요. 맞아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쉽게 미리 포기하고 미리 나는 안 될 거야 뭐 될 대로 살지 뭐 지금 없는 형편에 이러는 것보다는 우리는 살아가야 될 시간이 네. 대부분의 경우 100세 시대 대부분의 경우 살아왔던 시간보다 더 훨씬 길어요. 많습니다. 그죠? 네. 네. 그래서 많이 관심이 있으시죠? 은퇴가 지금 화두가 되고 있고 그만큼 수명은 길어졌는데 은퇴는 짧아지고 있고 지금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금융권 지금 칼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구조조정, 지점 통폐합, 명예퇴직, 이전, 뭐 KT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지금 현재 기업들이 많이 힘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또 이걸 빌미로 금융권에서는 또 은퇴에 대한 마케팅을 하고 있죠.
예. 최소 10억을 예. 모아야 된다. 얼마를 모아야 된다. 월 250에 300이 필요하다. 그래서 얼마를 저축해야 된다. 뭐 그래서 웃자라고. 근데 인식차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친구도 네. 어떤 공무원이신데 나중에 퇴직을 하면 요즘 이제 공무원 분들도 점점 공무원 연금이 축소되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제 맞습니다. 조절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네. 그분들 입장에서 이제 이미 지금 공무원 시작하시는 분들 말고 네. 그전에 오랫동안 공무원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억울하다라는 거죠. 어. 상대적으로 이제 과거 공무원들은 공무원 네. 오래 하셨던 분들은 사실 박봉이었지 않습니까? 네. 박봉이었고 네. 연금 하나만 바라보고 진짜 박봉에도 불구하고 살아왔는데 지금 마치 상대적으로 공무원들의 그 공무원 연금들이 나중에 퇴직 연금들이 마치 어떤 크게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 듯한 상대적으로 네. 이런 분위기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당황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습니까? 그것도 네. 좀 느낌은 오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으시겠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어쨌든 이렇게 정체적으로 지금 어느 분야 어느 연령대 할 것 없이 네. 참 은퇴 리스크는 우리한테 당장에 닥쳤고 또는 반드시 닥쳐올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래도 우리가 보통 이제 은퇴하면 주로 뭘 준비하죠? 대체로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기본으로 들은 거는 뭐 보험이라고 생각 드시죠. 그죠. 그래서 연금보험. 네. 일단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 생활비와 의료비를 분리를 하셔야 돼요. 생활비와 의료비.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회사 다니신 분들이 간과하신 게 뭐냐면 회사에서는 건강검진 회사 다닐 동안에는 은퇴 전에는 건강검진 회사에서 다 해줍니다. 예. 그게 연간 100만 원 정도 돈인데 그걸 회사 지불해 주는 거죠. 그리고 회사 단체 보험이라든지 실비보험이라든지 병원비 나갈 일이 없어요. 예. 근데 딱 이제 은퇴를 했다. 자, 우리나라 65세 때부터 평균 의료비가 약 월 35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약 1인당, 월. 인당. 예. 그리고 약 1억 8천 정도의 의료비를 쓰는데 1억 정도가 60대 이후에 다 쓴다 이거죠. 예. 다 쓰는 거고요. 그만큼 의료비가 많이 나간다 이거죠. 즉 직장 생활할 때는 안 나갔던 병원비가 그리고 아파도 예. 병원도 못 가요. 예. 회사 눈치 봐서. 근데 은퇴 이후부터는 병원에 갈 일이 그렇게 많다 이거죠. 예. 그리고 건강검진 자기 돈으로 해야 되죠. 예. 그게 연간 100만 원이라 치면 월 8, 9만 원 정도 되니까 그것만 해도 한 달 의료비가 4, 50만 원이 나간다 이겁니다. 그게 굉장한 비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예전에 우리가 은퇴 생활비 미만은 150만 했는데 그걸 같이 묶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의료비는 따로 빼놓고 그 생활비와 의료비는 구분하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료비가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물가가 높아지고 우리 주가가 높아지고 그리고 뭐 중증 질환에 대한 그것도 뭐 의료급여 혜택을 준다 이렇게 어떤 게 계속 제도와 정책은 보완되어 나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의료비 상승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은퇴 직전에 계신 분들은 지금 내가 생각하는 생활비보다 한 달에 4, 50 정도는 의료비가 더 많이 나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생활비하고 의료비를 구분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살아갈 때는 젊었을 때는 말로 하자면 뭐 의료비 얼마나 듭니까? 또 이제 건강보험도 되고 하니까. 근데 이것은 이제 생활비 속에 크게 어떤 표가 나지 않으니까 그냥 생활비 속에 그냥 다 포함시켜 두면 정서적으로 괜찮은데 이제 나이가 들 때 은퇴한 이후에는 의료비의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그 병원을 찾는 횟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조금 이제 분리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생활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생활비를 보시면 저는 이게 보면 좀 답답하더라고요. 금융권이 마케팅하는 걸 보면. 잠시만, 그런데 이제 생활비, 이제 아까 의료비를 보면, 의료비도 좀 두 가지로 구분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간병비, 간병비하고 또 실의료비 이런 것도,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행편이 되면 그런 것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활비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부분 금융권이 뭐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금융권에서는, 보험회사에서는 무조건 연금이죠. 연금 왔다. 자, 연금 한 달에 몇십만 들어야 됩니다. 몇백만 들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죠. 생활비는 연금으로 준비한다. 연금 종류 다 알아요. 근데 이제 증권회사 갔다. 그러면 월지급식 상품 펀드로 준비합시다. 야,
저는 이게 안타깝더라고요. 요즘 증권사에서 월지급식들 많죠. 뭐 맞습니다. ELS 같은 것도 월지급식, 펀드도 월지급식, 월지급식. 채권도 뭐 월지급식 이런 게 많아요. 그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는 균형된 시각이 필요하다. 뭐든지 한쪽에 치우치면 안 좋다 이거죠. 예, 균형된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고요. 월지급식 같은 네. 경우는 어떤 단점이 있나요? 월 지급식 같은 경우는 장점은 무조건 이제 매월 받는다. 받는다, 이거죠. 그게 장점이에요. 장점 여기서 항상 말씀 이야기하는 거고. 월 지급식이 뭐냐면 지 원금에서 까먹는 구조예요. 그렇죠. 예, 재투자가 안 되는 거지. 원금에서 까먹는 구조고 수익이 나면은 그 수익 난 부분을 다시 또 원금 주지만 그렇죠. 만약 예. 수익이 안 나면 원금이 축소가 된 상태에서 생활비를 나눠주는 겁니다. 또 이제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수익금이 재투자가 되지 않고 내가 써버리는 거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설계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에 대해 너무 맹신할 필요는 좀 없을 것 같으시고요. 예. 자,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예. 생활비를 즉 예. 연금 자산과 즉 투자 자산 두 가지 동시에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 이거죠. 예. 즉 그 기본적으로 이제 연금형 상품, 즉 보험 상품을 통해서 보험 상품 예. 메리트는 뭐냐면 종신형 연금이에요. 그러니까 종신형 연금이라는 거는 내가 살아있는 한 종신 평생토로 준다는 의미인 거죠. 예. 그 종신연금을 최소한 생활비 정도, 즉 국민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플러스 알파 정도 예. 기본적으로 준비해 두시고요. 예. 나머지 부분들을 다 연금으로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투자형 자산, 즉 뭐 펀드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월지급식이라든지 심지어 심의에 현금을 넣어놓고 빼쓰는 것도 이것도 전략이에요. 예. 이런 그 분산된 분산된 설계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근데 이거를 금융회사들은 그렇게 안 하죠. 자기 입장에서 자기들 것만 끼워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두 가지를 다 가져가셔야 돼요. 연금에 대한 부분들, 예.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부분들, 예. 그리고 연금에 대한 것도 기간별 분산. 예. 그리고 최대한 연금은 늦게 받으면 늦게 받을수록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예. 그만큼 불입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늦게 받으면 유리하기 때문에 기간별로 좀 분산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초기의 예. 자금들은 내가 가진 투자 상품들에 대해서 필요한 만큼 생활비를 빼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계가 좀 필요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근데 의외로 이제 은퇴하신 분들 보면 의외로 목돈이 사실은 가끔씩 자주 필요해요. 네, 맞습니다. 예, 목돈이 이제 뭐 여행 자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이제 네. 그 은퇴 이전의 목돈은 예를 수천만 원 이게 목돈이었는데 은퇴 이후의 목돈은 몇백만 원의 목돈이에요. 그렇죠. 근데 연금을 몇백만 원 수령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맞죠. 그죠? 또 그 돈은 대부분 생활비나 의료비로 다 사용이 되고. 그렇죠. 예, 그랬을 때 몇백만 원 써야 될 일이 생기면 그건 진짜 목돈이죠. 근데 그런 목돈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어떻게 참을 수는 있는데 100세 시대. 네. 그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이제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시각을 좀 저희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은퇴 설계 원칙이라고는 아니지 원칙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 젊었을 때는 공격적으로 가도 되지만 좀 연세가 많고 나이가 들면은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 그럼 예. 예적금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데 예. 이거는 이제는 안 맞아요. 이제 100세 시대에서는 그렇죠. 안 맞다 이거예요. 예, 예. 네. 50대, 60대 은퇴하시면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이 있으십니다. 그렇죠. 네, 생활하신 날이 많이 있으시고요. 그러면 똑같이 운영을 하셔야 돼요. 이제부터도. 대신에 그럼 우리가 이제 이제 대신에 너무 공격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이 그렇죠. 이제 예. 원금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충분히 이제는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네.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하고 우리 뭉치 씨가 이제 비슷한 맥락 이야기인데 뭐냐면 우리가 주식형 상품은 소위 말하면 투자형 상품은 위험하다라는 이런 어떻게 논리의 함정에 많이 빠져 있는데 이게 주식형 상품이 위험하다라고 할 때의 그 나쁜 경험들은 어디서 나오냐면 주식 직접 투자로 인한 경험들이에요. 그렇죠. 그죠? 주식 직접 투자로 인한 경험들은 다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주식 직접 투자해가지고 네. 돈 번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없어요. 그죠? 네. 개인들이 특히. 예, 그러면, 근데 이런 주식 직접 투자가 아니라 펀드로 인한 또 특히 단기가 아니라 최소한 중기 내지 장기적으로 이제 100세 시대니까 네. 관리해 나간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직접 투자하고는 전혀 다른 진짜 위험을 최소화시키면서 은행 금리 플러스 한 2, 3% 정도 네. 예, 그러면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 엄청 많은 거죠. 즉 60세 시점부터 어떻게 하냐면요.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준비하는 거예요. 다시. 그렇지. 예, 그게 필요해요. 예. 근데 지금까지는 모든 금융권은 60세 전과 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게 아니에요. 은퇴 시점부터 달라진다. 새로운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 새로운 관리가 필요하다. 즉 퇴직연금도 이제 IRP 계좌를 받으면 그때부터 예. 새로운 관리가 필요하다. 많은 분들이 그 퇴직연금을 받으면 그걸 그냥 예. 목돈을 받아 쓰려고 해요. 예. 세금 내면서 퇴직소득세 예. 내면 일시금 받아 쓰려고 하고 그걸 예.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데 예. 그러지 마시고 지금부터 그때부터 다시 또 계획이 필요합니다. 30대 때 향후 30년을 준비했던 것처럼 예. 60세부터도 향후 30년이 필요하다. 즉 자금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적립하는 시기와 그다음에 예. 돈을 빼쓰는 시기 예. 그리고 단기, 중기, 장기도 그때부터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다 이거죠. 네. 특히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투자 상품 투 트랙이라 해가지고 네. 아까 이제 큰 틀에서는 생활비와 의료비를 나누자. 그리고 이제 생활비에서도 종신연금하고 투자 상품을 두 개 나누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큰 틀에서는 이 틀에 맞추어서 요즘 이제 금융 상품들도 네. 이 큰 틀에 맞추어서 다양하게 나오기는 해요, 그죠? 맞습니다. 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이런 컨셉에 맞춰서 상품이 나오지만 실제 금융기관, 금융회사들 마케팅하는 것들을 보면 아무래도 그 컨셉을 말을 하면서도 단기 또는 자신들의 어떤 이렇게 상품 판매 이익 네. 이런 것들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또 많은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밑에 이제 좋은 말 있네요. 조금 올려보시면 어디요? 노후자금 적립값 제일 밑에. 그렇죠. 밑으로 올려보면 노후자금 적립과 인출은 시기분산, 그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것들이 참 그러니까 시기를 어떻게 분산해야 할까 이런 것들이 하도다 이제 하도예요, 하도. 네. 하도입니다. 이 자금을 5년 동안 빼 나갈지 10년 동안 빼 나갈지 그렇지. 그에 네. 대한 이제 설계라든지 네. 네. 앞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 뭉치 씨나 저도 이런 일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예, 어쩔 수 없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인출 전략. 인출 전략. 그리고 요즘 이제 어떤 뉴스에도 이런 뉴스는 뭐 많은 정권 회사들이 방문 판매를 준비하고 있다. 그죠? 맞죠. 예, 여태까지는 어땠습니까? 정권 회사들은 우리가 답답할 게 없으니까 와라. 그렇지. 뭐 와라 이렇게 뭐 꼼짝 안 했잖아요. 꼼짝 안 했는데 주변에 다녀보십시오. 은행들 계속 점포수 줄어들고 정권회사 점포수 줄어들고 그죠? 1층에 있던 점포가 갑자기 10층으로 올라가 버리고 사람들은 다 그 스마트폰으로 다 그렇죠. 거래하고 스마트폰으로 있고. 다 하고 네. 또 갈수록 노령화되면서 정권회사 시내에 있는 정권회사나 금융은행이나 이런 걸 찾아다니기도 힘들어지고 다리도 아프고. 그 다리도 아프고 자 그러니까 이게 정권회사들이 객장이 줄어들고 은행들도 점포가 줄어들고 할 수 없이 장사는 안 되니까 나가서 팔아야 되는 방문 판매 그죠? 네. 이 지금 이런 시대라는 그래서 즉 이제 우리가 고객분들이 갑이 되는 위치가 된다 이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갑이 되는데도 갑이 됐다고 해서요 꼭 유리한 선택만 하는 건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돼. 그렇지. 네. 이게 왜냐하면 갑이 됐다고 해서 정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 맞습니다. 그죠? 예, 정보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진짜 어떤 그 시기 분산 이런 것들을 짜임새 있게 잘 프레닝하는 거 이것도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그런 과도한 마케팅에 속지 않으려면 저희가 항상 강조하지만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알아야 된다. 알기 위해서 정보를 주는 방송 저희 머니스토리 TV. 오늘은 은퇴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저희가 기회가 있다면 은퇴 인출 전략에 대해서 은퇴 인출 어떻게 전략. 할지 사례를 들면서 저희가 사례를 한번 들면서 말씀하도록 사례 위주, 하겠습니다. 사례 위주로 준비할 예정인 방송 머니스토리 머니스토리. 네. 궁금한 사연 있으시면 아니면 좀 궁금한 질문이라든지 좀 방송에 대해서 저희한테 조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시면 하는 것들이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문의 주시고요. 연락처 있으니까 저희 쪽으로 메일 보내주시면 간략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좀 많이 좀 처지고 힘이 없습니다 이번 주는. 네. 자, 그래서 제가 제가 돌발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돌발 이벤트. 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어떤 이렇게 댓글이나 우리 그 머니스토리 홈페이지에 어떤 참여하기나 오피니언 쪽 그런 메뉴에 또 질문이나 이런 것을 올려주시는 분에 한해서
안에서 제 책, 책. 그죠? 출간 3개월 만에 7세가 들어간 베스트셀러. 벌써 7세? 그죠? 근데 우리가 출판 시장 잠시 격가지로 이야기하면 자, 새로운 책 신간이 100권이 나온다. 그러면 그 100권이 나오는 신간 중에 2세가 들어가는 것이 100권 중에 몇 권일까요? 2세가. 한 극히 일부분 같은데. 극히 일부. 10% 정도? 10%는 엄청나게 지금 엄청난 친 거고요. 거고 네. 한 권이에요, 한 권. 100권 중에 한 그렇죠. 권이 100권 중에 한 권 정도가 2세가 들어가요. 근데 그 2세가 1년 뒤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야. 자, 그런데 꼰대 멋지다. 3개월 만에 네. 참 멋지다고 할 수 없는 시기. 예, 알겠습니다. 참 이런 그 3개월 만에 7세가 들어갔다는 책은 베스트셀러의 어떤 기쁨이라기보다는 참 이렇게 우리 지금 현재 시대에 네.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이런 것들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잘 반영해주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책을 우리 모니터 TV의 어떤 어떤 형태로든 쪽적을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한 3명까지 그죠? 네. 선착순 3분께 바로 그냥 날려드리도록 그래 제 사인까지 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도 네. 조금 기쁨을 드리고자 조금 기운을 내시라고 이런 이벤트를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네, 꼰대 씨 감사드리고요. 네, 자, 오늘 뭉치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